안녕하세요. 수지파인만 고등부 부원장 김승민입니다. 저는 분당 파인만에서 낙생 중앙 대진고를 총괄하고 있었고, 올 겨울부터 수지파인만 고등부에 새로운 출발을 위해 수지파인만 고등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분당 파인만 고등부에서의 입시 및 내신 실적으로 제 소개를 대신할까 합니다. 분당 파인만은 2020 수능에 문이과 만점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이과 만점자는 영어 점수가 89점이 나와 안타깝게 만점 통계로 집계되지는 못했고요. 이 학생은 낙생고 출신으로 고3 파이널까지 재원하였습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이라 영어 점수가 더 안타까웠는데요. 사실상 영어에서의 감점이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아서 서울대에 잘 진학하였습니다. 문과 만점자는 4년간 재원하였고, 제가 3년간 가르친 외대부고 학생인데, 그 힘들다는 외대부고 내신 또한 계속된 향상 곡선을 그리다가 수능 전 과목 만점을 통해 방점을 찍어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보람을 느끼게 해준 학생입니다. 이 학생의 특징은 단순히 텍스트에는 표현되지 않은 심화 개념을 매우 흥미로워했고, 거기에 다다르는 과정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한 문제를 풀어도 철저하게 푸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수의 수학 만점자를 배출하였으며, 작년에는 다른 학생들도 가형 기준으로 재원생의 60%가 1등급, 누적 86%까지가 2등급 이내 성적이 나왔고, 나형은 88%까지가 1등급, 재원생 전원이 2등급 이내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대입 실적은 다음과 같고요. 특히 작년 서울대 입학생이 12명인데요. 저 중 6명이 낙생고 학생입니다. 그해 낙생고에 서울대 합격자가 12명인데 그 중 6명이 파인만 출신이라는 점과 그 6명이 학원 내에 같은 반이었다는 점이 특이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지도하는 반이라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소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도한 학생들 위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개를 하게 됐는데, 파인만의 대입 실적도 계속 꾸준히 좋아지면서 전체적으로 매우 좋은 결실을 맺고 있는 상황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1, 2는 내신을 중심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재원생의 25%에서 30%가량이 1등급을 받고 55%에서 60% 정도까지는 2등급, 3등급 이상은 재원생의 80% 이상입니다. 이 분당 파인만에는 꽤 많은 수지지역 재원생들이 있는데요. 수지지역 재원생의 내신 등급 비율도 분당 지역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하러 분당까지 온 학생들이니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은 분당 지역의 학교별 반은 부교재 및 학교 프린트에 관한 클리닉, 변형 문제 제공, 학교 출제 성향 분석 등의 세심한 케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수지 재원생들은 수지 연합반으로 편성되어 물론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긴 하지만 학교별이 아닌 전체적으로 표준화된 교재와 커리큘럼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더 챙겨주면 분명히 더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는 확신이 저희 분당 고등부가 수지로 오게 된 이유입니다. 고교 내신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가장 큰 두 가지는 상대평가로의 전환, 그 다음 두 번째는 중등 때의 선행 난이도와 실제 고교 내신 난이도의 차이입니다. 고등학교는 내신 9등급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중학교의 내신 성취도 A는 대략적으로 인원 대비 30%에서 45% 정도입니다.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학습 의욕을 위한 너그러운 비율인데요. 30%라는 숫자는 4등급이라는 숫자가 되고 45%가 되면 5등급까지 나올 수 있는 비율입니다. 사실 이론상으로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성적이 뜨기 전까지는 우리 아이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만약 정말 그렇게 뜨게 되면 더욱 충격이 큽니다.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수학의 중심축이 선행에서 현행으로 넘어온다는 점입니다. 미적분하는 친구가 수투하는 친구보다 수학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딱 지금까지인 거고요. 지금부터는 수상이 기준이 되고, 무엇보다도 점수를 잘 받는 학생이 수학을 잘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시기쯤에 누구나 어디서든 수상 진단 테스트 한 번쯤은 다 받으실 텐데, 많은 어머님들이 저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말씀이 그렇게나 수상을 했는데 왜 아직도 구멍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뭐 답변을 드리자면, 이제 요 화면은 분당에서는 뭐 사실상 선행용으로밖에 쓰이지 않는 센수학의 수학상을 단원별로 이제 유형 개수를 추려봤는데요. 이렇게 노란 선까지가 중간고사 범위고, 이제 끝까지 보면은 필수 유형이 211개입니다. 수상을 한 지 오래됐을 뿐더러 수상은 단원별 또 연계도가 떨어지는 편이라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억이 안 남는 부분이 상당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필수 유형이 내신 문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뭐 적으면 한 30%, 뭐 많아봤자 한 70% 정도니까, 이제 또 필수 유형을 넘어가는 부분들이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1학기 중간고사부터 성적이 천차만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유형세가 있는 고등학교 문제들은요, 상당한 난이도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어서 내신 치열하기로는 전국 톱레벨인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무려 시험 문제가 25문제입니다. 그 중에 5문제는 제일 고난도 문항이 2점짜리 문제가 5문제로 이렇게 역배점이 되어 있는데, 덕분에 이제 상위권들은 종이 한 장 차이로 이렇게 등급이 갈리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학교를 좀 피하고 어느 정도 내신 따기 수월한 학교를 고르신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요. 뭐 이러한 학교들은 이제 필수 유형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좀 높은 편이긴 한데, 역시 그 문제를 제외한 문제들은 결코 쉽게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 왼쪽 성북고 문제는 작년에 이제 무려 14점짜리 단계별 서술형 문항이 출제가 됐었고요. 현암고 역시 특목 및 영재고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후순위로 이제 대거 배치되고 있는 요즘 경향 때문에 시험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성북고 문제는 뭐 교과서에 있는 요 실생활 파트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뭐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이러한 부분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인데, 당연히 학생 입장에서는 크게 주의하지 않았을 문제인데, 원래는 이제 조건이 2가지 문제들을 선생님이 3가지 조건으로 바꿔서 출제되면서 별 생각 없이 풀이 방법만 숙지하던 학생들이 대거 틀리면서 본의 아닌 변별력 문제가 되어버렸던 사례고요. 뭐 이 우측에 있는 대지구 문제도 뭐 보시면 알겠지만 꽤나 높은 난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서원고도 예측하지 못하게 고난도 문제가 종종 나오는 편이고요. 죽전고는 또 최근 몇 년간 경향이라면 경향인데 1학년 시험 문제가 17문항으로 적게 출제가 됩니다. 다만 이제 14번부터 17번까지 10점짜리 서술형 문제가 4문제 배치되어서 변별력이 이제 끌어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거. 뭐 제가 어쩌다 보니까 계속 이제 부정적인 소리만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디까지나 등급제라는 건 상대적이다 보니까 또 못한 친구가 있다 보면은 잘한 친구도 반드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성공적인 안착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제 꾸준한 노력과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 시기에는 거의 없어요. 누구나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는 노력이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게 되면 금방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이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학원은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이끌어줘야 결실을 맺고, 결실은 다시 새로운 열정을 불러오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입니다. 학원이 학생에게 열정을 가르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성이라는 것은 열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풍부한 정보력과 세밀한 분석력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들은 외부에 공개되기 위한 자료가 아니고요. 내부 분석 자료를 일부 공개한 것인데, 낙생고 전담팀에서 취합한 분석 자료입니다. 뭐 문항 출저, 뭐 부교재 출제율과 변형 방법, 뭐 난이도, 수행 특이사항, 뭐 선생님 특성까지 모두 조사해서 누적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보유하여
시험 대비마다 예측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생고는 최상권 학생을 변별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찾기 힘든 자료에서 본 적 없는 문제들을 가져오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험 때마다 항상 출처를 최대한 알아내고 있으며, 출처에 따라서 또 대비가 가능한 영역이 있고 도리어 거기까지 대비하는 게 불리한 고러한 영역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부분까지 구별을 지어두고 그런 기준으로 세부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파인만의 또 자랑인 잘 만든 교재의 힘도 매우 큽니다. 최고의 효율성과 적중률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교재는 알파, 베타 이렇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알파는 심화 유형서입니다. 자주 나오는 변별력 문항과 신경학 문제를 매해 고민해서 선별해서 유형별로 분류하였습니다. 베타는 학교별 기출문제 모음집으로 실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자주 나오는 유형에 대한 실전적 체감, 또 시험 시간 배분에 대한 감각을 배양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제 수지파인만 고등부의 예비고1 겨울학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막연히 열심히 하는 것은 지속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촘촘하게 잘 짜여진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수행해 가면서 겨울방학을 보내야 얻는 것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이건 연간 계획인데요. 기본적으로 수상학습에 무게 중심을 두고 수상을 계속 지속하는 형태에서 고등 입학 전에 마지막 시기에 진도를 한 번 더 나가는 것을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3월이 되면은 학교별 레벨별로 내신 반편성을 하게 되고요. 성북고, 홍천고, 서원고, 신봉고, 수지고, 풍덕고 반이 개설이 될 예정이고, 여기서 맞춤형 내신 대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레벨별 반 분류표이고요. 겨울학기 일정표로 이렇게 한눈에 보이게 하였습니다. 겨울학기 1차 개강은요, 수상 집중 기간으로 오랫동안 수상을 다루자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기에 본격적 프로그램에 앞서 워밍업, 파워업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성과 교재고요. 진단평가를 통해 반 배정을 결정합니다. 2차 개강 기간은 이제 아이들이 방학을 맞아서 여러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생성이 되는 시기고요. 정규 수업은 수상을 기본으로 한 상태에서 진도별 수학을 병행하게 되고, 방학 기간에 맞춰 실전 수상 모의고사와 환골탈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특강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 1월 말이면은 학교 배정이 결정되기에 자신이 배정된 학교의 기출 경향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지피지기 프로그램도 2월 15일부터 개강이 될 거고요. 겨울학기 마지막 주간에는 수지파인만, 죽전파인만 연합 모의고사를 통해 수상 성취도를 평가합니다. 반 구성과 교재고요. 이제 그 겨울학기 아까 이름만 말씀드렸는데 세부적인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방학 기간 중에 수상 강화 프로그램은 요 3번 환골 탈퇴와 4번 수상 모의고사 프로그램이 대표적인데요. 환골 탈퇴는 아침 10시부터 요 수상 모의고사 시간 전까지 진행되는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쉬는 시간은 별도로 없고요. 화장실만 잠시 다녀올 수 있고, 이제 단순 자습이 아니라 선생님이 개별 질문을 받아주시면서 학습 분위기를 관리합니다. 4번 수상 모의고사는 재원생 필수 참여 프로그램으로 주 2회씩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실전 모의고사 응시와 오답 및 해제를 통해서 실력을 끌어올리고 이 결과는 취합돼서 봄학기 반 배정에 반영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끼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시간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환골탈퇴, 오전 환골탈퇴 늦지 않게 와서 오전 환골탈퇴 진행하고요. 점심 식사 후 오후 환골탈퇴, 수상 모의고사 응시 후 쉬는 시간 가지고요. 저녁도 먹고 이제 정규 수업 들어갑니다. 1월달부터는 정규 수업의 전반부는 이렇게 진도별 수학이 진행이 되고 후반부는 레벨별로 나뉘어서 수상 수업으로 진행을 됩니다. 만약에 특강을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이 수상 모의고사랑 시간이 겹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수상 모의고사를 다른 날에 응시하시면 됩니다. 월화수가 같은 시험이고요. 목금토가 같은 시험이라서 편한 날짜로 지정을 해서 시험을 보면 되고, 환골탈퇴 또한 학원에 오지 않는 날도 본인이 원하는 요일을 미리 지정만 해주시면은 주 2회 이상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요 환골탈퇴 및 수상 모의고사에 참여 중인 학생들 사진인데요.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학생들이 항상 이렇게 책을 너무 가까이 와서 좀 걱정입니다. 요 후에 이제 요러고 이제 중간고사 결과를 이제 보면은 이제 1, 2등급 맞는 학생들이 환골탈퇴 참여한 비율이 훨씬 더 이제 높더라고요. 뭐 열심히 해서 잘하게 된 건지, 뭐 잘하는 친구가 더 열심히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환골탈퇴 참여했던 요 선배 학생들의 말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 다시 하고는 싶지 않지만 한 번쯤은 해야 한다, 해볼 만하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후배한테 알려주고 싶은 말이 요러한 것들이 이제 대세임을 알려드립니다. 뭐 정규반 시간표고요. 뭐 이제 세부 사항은 상담 주시면은 자세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설명서는 이제 마쳤습니다만, 제가 이제 오랜 경험을 통해서 느낀 이 학생들의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해보는 나의 유형이라고 적었지만, 뭐 어머님이 이제 냉정하게 판단해보시는 자녀의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A타입은 완성형입니다. 시험이 어렵던 쉽던 흔들림이 없으며 평상시나 시험 때나 비슷한 공부량을 지니고, 뭐 대회 같은 거 나서도 상도 잘 타오는 엄친아 엄친 딸. 이제 선행이 보통 이제 빠르든 느리든 상관없이 완성도가 우수한 편이고요. 이러한 학생들은 반드시 이제 본인과 비슷한 이런 최상권 학생들이 이제 모여 있는 그룹이 형성되어 있어야 되고, 이제 보통 학교에서는 이제 이런 게 힘들죠.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이제 이러한 반들이 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해당 학교 내신 난이도와 상관없이 최고 난도 문제를 다루고 훈련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B타입 노력 완성형입니다. 바로친 이유는 이제 중학교 때는 A타입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은 이제 걱정이 많아서 이제 공부량도 이제 많은 학생인데, 최고난도 문제 풀이는 이제 푸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 편이고, 이제 뭐 상 같은 것도 잘 받아오지만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받아온 이제 학생들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좀 다소 내신이 좀 쉬운 학교를 선택해서 최상위권 내신을 따는 이러한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학원에서는 그 학교 내신 난이도를 넘더라도 고난도 문항을 회피하지 않고 수능 난이도까지는 이제 훈련을 시켜줄 수 있는 학원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C타입은 성실형입니다. 이제 아이는 한다고 하는데 뭔가 아쉽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요. 난이도 있는 문제 힘들어 하고요. 시킨 건 다 하긴 하는데 뭐 또 잘 알겠냐라고 하면 글쎄요라고 하는 타입입니다. 이제 이러한 학생들은 제도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타입이기 때문에 학습 관리가 철저해야 되고요. 고등 첫 시험 결과가 자신의 위치로 깊게 가긴 하기 때문에 예비 고1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이과형, 극이과형입니다. 수학, 과학만 최상의 성적을 보이면서 이러한 과목들에서는 난이도가 높을수록 더더욱 돋보이는 학생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내신에서 과목별 이런 성적의 비대칭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강점을 살려주는 비교과 활동이 필요하며, 이러한 것들을 계획적으로 관리해주는 학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분위기형인데요. 첫 번째,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두 번째,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의 차이가 크고, 세 번째, 숙제를 못한 이유가 항상 합리적으로 많고요. 네 번째, 시험 기간 전에는 의욕이 넘치나 시험 기간에는 마음만 이제 분주한. 다섯 번째는 항상 이번에는 다음번엔 이런 말들을 이제 달고 다니는 학생들. 자, 이런 학생들은 분위기가 타이트한 곳에서 최대로 따라붙어 가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대신 자존감이 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시기별 계획이 명확하며 이제 멘토 역할도 해줄 수 있는 학원이 필요합니다. 학생 성향에 따라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현재 상태의 이제 수상 실력도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지 파이만은 GPS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의 위치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올해 작년 수지 지역의 한 10개 정도 학교의 실제 기출 문제들을 난이도별, 단원별로 이제 균형 배치하여 만들었고, 지금 재원생들과 1차 설명회 때 많은 학생들이 응시를 하여 상당량의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확보되어 있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1차 설명회 참석자분들에게는 무료 응시 혜택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1차 설명회 때 피치 못하게 이제 불참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한테만 저희가 설명회 지금 동영상 주소를 보내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무료 응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일시는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개별 응시가 가능한 날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이제 되었는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바꿔야 할,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꼭 첫 번째, 알 것 같다와 안다는 완전히 다르다. 이건 시험에서 이제 틀린다와 맞는다의 차이가 되는 거고요. 이제 시간 내 풀어서 맞췄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시험지가 뺏기면은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요. 이제 아이들이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 시험 환경보다 엄격하게 모의 시험 및 기출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 파이만 안에서 수상 모의고사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학교 때 선행을 하면은 이제 모르는 문제들을 이제 대충 이렇게 슬쩍 이제 감추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틀린 문제가 아마 좀 창피해서 그럴 거예요. 근데 틀린 문제가 지금 발견되면 이제 감사하라. 시험에서 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도 중요 포인트고요. 선행할 때는 이제 예습이 중요했다면은 선행은 예습이잖아요. 근데 고등수학은 복습에서 쌓인다는 점. 그 다음에 한 번 틀린 문제는 이제 틀리는 어떤 사고 회로가 정착이 된 거기 때문에 오답 정리를 해도 또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적절하게 철저하게 이제 반복되는 오답, 이런 복습, 그리고 또 복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고요. 사실 이제 학교도 다 신청했고, 학교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는 공부 태도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수지 파이만은 어떤 학교가 여러분들이 배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에 맞춰서 도울 거고요. 분당 파인만 고등부에서 쌓아온 노하우는 그대로 이 수지 학교들 지원생만을 위한 세심한 디테일은 더해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드리는 초심과 학생에 대한 집착을 잃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